날카로운 책을 펼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그리고 날카로운 치식들은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마치 방금 엄청난 책을 막 다 읽고 온 친구가 눈을 반짝이면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하고 썰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죠.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가 꽉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작품이 단순한 킬링타임형 소설 요약을 넘어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무협이라는 장르의 철학 그리고 거대한 세계관을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해볼 주제는 바로 웹소설 산에서 내려가고 싶었을 뿐인데 이 작품의 초반부입니다. 정확히 13화까지의 전개와 그 이면에 촘촘하게 짜여준 세계관을 다룰 거고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호쾌하고 피 튀기는 무협 액션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인간이 스스로의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독특한 방법론이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국가 단위의 정치적 서사 그리고 운명적 서사가 정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꽤 특별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소설의 본문 텍스트는 물론이고요. 이번 탐구를 위해 특별히 입수한 작가님의 초기 설정 노트까지 저희가 싹 다 가져왔습니다. 이걸 교차 검증하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주인공인 백연이라는 19살 소년이 무공의 절대적 한계인 극신에 도달하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동시에 작가 노트를 통해서 이 평화로워 보이는 산속에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 실체까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이 작품이 흥미로운 건 초반부의 몰입감이 정말 엄청나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독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해요. 제 말이 그겁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네, 원문 발췌본을 보면 이 대목의 묘사가 정말 생생하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질 듯한 혈량이 났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아면이죠. 혈영당이라는 거대 조직 산업 무영단의 전 부단주입니다. 이 사람 사연도 진짜 기가 막혀요. 열몇 년 전 소암마을이라는 곳에서 가족과 이웃이 몰살당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거든요. 오직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 원수의 조직의 밑바닥부터 잠입했던 거죠. 부단주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정체가 발각되어서 쫓기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 절박함 뒤로 바짝 추격해오는 인물이 바로 서비자입니다. 멸혼단의 단주이자 조직 내 서열 2위인 이 캐릭터, 정말 분석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군요. 서비자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잖아요. 외양 묘사부터가 엄청 귀개해요.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고 새카만 동공을 가졌고 끊임없이 히히히거리는 불쾌한 웃음소리를 흘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마치 고장난 장난감 다루듯이 꺾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튀는 피해 맛을 노골적으로 탐닉합니다. 맞아요. 타인의 고통과 공포를 온전히 자신의 유희로 삼는 그 사이코패스적인 잔혹성. 이게 진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텐션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런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면의 목이 날아가기 직전에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암살자의 예리한 칼날을 튕겨낸 건 무슨 대단한 전설의 무기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던 작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짙은 흑발에 19세 소년 백연이 등장하죠. 저는 이 등장씬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게 백연은 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 나타나서는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이 막 뒷머리를 벅벅 긁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죠. 아우, 영감이 집이나 잘 지키라고 했는데 하면서 너무나 일상적인 짜증을 냅니다. 이 압도적인 살기의 공간과 19살 소년의 투덜거림, 여기서 만들어지는 갭 차이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소년의 스승인 백무가 나타나서 상황을 단숨에 정리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스승 백무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무의,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숨겨진 철학입니다. 백무의 움직임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네, 그 흉악한 서비자의 단검을 그저 맨손으로 가볍게 튕겨내잖아요. 그러더니 그대로 가슴팍에 주먹을 밀어넣어서 서비자를 거대한 암벽에 처박아 버립니다. 단 한 방이었어요. 서비자가 전신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광기를 뿜어내며 발악하는데 이상하게도 백무는 그를 단숨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냅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 쫓아내듯이 말이죠. 저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좀 왜 저러지 싶었어요. 나중에 분명 후환이 될 텐데 왜 굳이 저 살인마를 살려줬을까?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옆에 있던 제자 백연 때문이었습니다. 아, 백연이요? 네, 백무는 백연이 아직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생의 끔찍한 현장을 직접 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 살생을 목격하고 그 탁한 감정에 동요하는 순간 백연이 14년 동안 티 없이 맑게 키워온 기운이 탁해질까 봐 우려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기운, 즉 진원이 탁해질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죠. 이건 단순한 제자 사랑을 넘어서 훗날 백연이 무결하고 압도적인 진원을 각성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아주 영리한 복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진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세계관의 독특한 매력이 폭발하거든요. 무협 장르 아시는 분들은 내공이니 외공이니 하는 단어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 소설은 그걸 진강과 진원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신선하게 비틀어 놓았습니다. 네, 소설 속 묘사를 보면 진강은 겉, 즉 순수한 육체의 힘과 단련을 의미하고요. 진원은 속, 즉 몸 안에 흐르는 신비로운 기운이나 에너지를 뜻합니다. 본문에서 아면이 백연한테 이걸 돌덩이 배기로 시범 부어주는 장면 진짜 기가 막혀요. 진원 없이 오직 육체의 힘, 그러니까 진강만으로 바위를 벤 백연의 돌은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칼날까지 다 상해버렸잖아요. 하지만 아면이 진원이라는 기운을 담아서 벤 돌은 마치 뜨거운 칼로 물엿을 가르듯이 단면이 매끄러웠죠. 맞아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씬이었어요. 이 진강과 진원의 관계를 조금 더 거시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무척 흥미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상의 평범한 무인들은 진강, 즉 육체를 단련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가 찾아오는 거죠. 네, 누구나 겪는 병목 현상 같은 거네요. 아주 달콤한 사다리를 발견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굳이 깰 필요 없이 진원이라는 기운을 빌려 벽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무척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들 그 사다리를 타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빨리 강해지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스승 백무의 가르침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14년이라는 끔찍하게 긴 시간 동안 백연에게 진원을 단 한 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를 타는 법을 아예 숨겨버린 거죠. 와, 14년을요? 대신 육체 그 자체를 한계 너머로 단련시켜서 자기 앞을 가로막은 벽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벽을 넘은 자는 평생 그 벽 너머로 기운을 퍼날라야 하는 태생적인 한계에 갇힌다. 하지만 아예 육체로 벽을 부수고 거대한 수로를 뚫어버린 자는 세상의 기운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 와, 이 논리 진짜 미쳤어요. 우리가 흔히 편법이나 지름길 찾기 바쁜데 아예 그 벽 자체를 박살내버리는 무식하고도 우직한 방식이잖아요. 사다리를 타지 않고 벽 자체를 박살낸다. 이 말이 주는 묘한 쾌감이 있죠. 그리고 그 벽을 부수는 증명 과정이 바로 부상을 회복한 아면과 백연의 치열한 대련 장면에서 폭발합니다. 진짜 그 대련 장면, 묘사가 장난 아니에요. 진원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면의 날카로운 단검에 베이고 피를 흘리면서도 백연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날이 들어오는 궤적을 향해 자신의 몸을 막 우겨넣죠. 소설 묘사를 빌리자면 억지로 어긋나 있던 근육과 뼈마디를 꿰맞추는 뚝뚝하는 귀괴한 파고름이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원의 도움 따위는 1도 없이 오직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경제, 바로 극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읽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식할 정도로 순수하고 묵직한 육체의 힘이 아면이 사다리를 타고 만들어낸 진원의 장벽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렸으니까요. 극신에 도달하고 난 직후의 묘사도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디테일합니다. 극한의 육체 재구축 과정에서 백연의 모공을 통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검은 불순물과 뼛속 깊은 독소들이 빠져나갑니다. 무협에서 흔히 말하는 탈퇴완골이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검은 진액을 계곡물에 씻어내고 나니 근골이 완벽하게 최적화되면서 키도 훌쩍 커지고 외모마저 날카롭고 수려하게 변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죠. 육체의 그릇을 이토록 완벽하고 거대하게 비워낸 배견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저 가볍게 숨을 쉬고 평소처럼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진원의 단계를 돌파하잖아요. 네, 진원의 1단계인 태동과 2단계 현상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터득해버립니다. 14년 동안 피 한 방울 보지 않고 맑게 유지해온 순수한 육체가 족쇄가 풀리자마자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주인공이 이렇게 압도적인 육체와 기운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엄청나게 즐거운데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진짜 특별한 걸 가져왔잖아요. 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작가님의 초기 설정 노트죠. 이 평화로운 산속 수련기 이면에는 엄청난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공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운명이 통째로 갈린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13화 이후에 휘몰아칠 거대한 비극의 실체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거든요. 설정 노트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5년 전의 진실을 재구성해보죠. 세상 사람들은 고류국 왕실에 끔찍한 역모가 발생했고 건국 공신인 상보 광무궁이 역모를 진압해 나라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완벽하게 조작된 역사입니다. 이 모든 피바람은 실권자인 상보 광무궁이 왕주를 뒤엎기 위해 벌인 거대한 자작극이었죠. 억울하게 도륙당한 왕족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왕족의 목을 칠하는 잔혹한 명을 받았던 당대 최고수, 고류제일검이 바로 백무였습니다. 세상에 그 툭하면 백연한테 잔소리나 하던 시골 촌장님 같던 스승님이 고류 제일검이었다니. 게다가 14년 전 과거서도 엄청납니다. 상보 광무궁이 무려 300명의 정예 호위를 이끌고 백무가 숨어든 산을 완전히 포위했었잖아요. 노트에 따르면 상보가 갓난아기였던 패견을 죽이려 하자 백무는 검을 뽑아들고 협박을 합니다. 네가 이 아이를 죽인다면 나는 고류국의 전력을 반토막 내버리겠다. 와, 한 국가의 군사력을 상대로 단신으로 맞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려 15년이라는 기적 같은 유예 시간을 벌어냅니다. 하지만 상보가 그냥 물러설 리 없죠. 15년의 시간을 주는 대신 살아남아 도망친 옛 왕족의 핏줄들과 충신들을 백무가 직접 찾아내 암살하라는 끔찍한 조건을 내겁니다. 자신이 모시던 주군과 동료들을 제 손으로 죽이라는 거네요. 진짜 잔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무의 진짜 반전이 드러납니다. 지난 14년 동안 그들을 진짜로 죽인 게 아니라 죽인 척만 하고 가짜 시신과 훼손된 신체 부위들을 꾸며내어 상보에게 보내며 완벽히 속여왔던 겁니다. 진짜 한편에 첩보 영화가 따로 없어요. 백무미의 이런 피 튀기는 희생이 있었기에 백연이 이 깊은 산 속에서 그토록 맑고 순수한 진원을 지키며 극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네요. 아, 근데 전문가님, 제가 설정 노트 보다가 진짜 신경 쓰이는 존재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백연 곁을 항상 졸졸 쫓아다니는 하얀 살, 300이요. 얘네들이 태미가 장난 아니잖아요. 백연이 목마르다고 하면 어디서 물 적셔와서 얼굴에 짜주고 스승한테 혼나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나뭇가지 툭툭 던지면서 얄밉게 쳐다보고 너무 귀여운데요. 맞아요. 소설 초반부에서 산백이는 이야기의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아주 매력적인 역물로 등장하죠. 하지만 작가님의 설정 노트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귀여운 산배기에게도 아주 무거운 스포일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 왠지 불길한데요? 백연이 짊어진 멸문된 왕족으로서의 핏줄, 그 피비린내나는 숙명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서 훗날 이 산배기와 백연 사이에 몹시 가슴 아픈 미래서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안 돼.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둘한테 도대체 어떤 비극이 닥친다는 건지 벌써부터 마음이 확 내려왔네요. 구체적인 비극의 내용은 향후 연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평화로워 보이던 짐승과의 교감마저도 운명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다는 작가의 잔혹한 안배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 평화로운 산속의 유예 기간마저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래 약속한 시간이 15년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던 그 통제불능 살인마 서비제가 산에 난입하면서 거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보의 계산을 뒤엎고 백연이 무려 1년이나 잃은 14년 만에 곧장 하산에 감행할 것이라는 특급 팁이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그 전격적인 하선의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서비자의 귀환입니다. 백무에게 처참하게 깨졌던 서비자는
도리어 실권자인 상보 광무궁을 찾아가 암묵적인 방조를 얻어냅니다. 아니 거기서 기가 죽기는커녕 백을 얻어오네요. 그리고 자신의 일그러진 사륙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다시 산으로 돌아오죠. 때마침 백무가 산을 비운 틈을 타 아면을 다시 한번 잔혹하게 난도질하며 피해 유희를 즐깁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일까? 소설 보면 소비자가 갑자기 자기 진원을 폭발시키는데 주변 공간이 마치 칠흑 같은 심연처럼 끈적하게 물들어 버리잖아요. 무협에서 말하는 영역을 전개한 것 같은데 영역은 4단계 고수들만 펼칠 수 있는 엄청난 경지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진원의 단계는 크게 1단계 태동, 2단계 현상, 3단계 응용을 거쳐 4단계인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영역은 기운으로 주변 공간의 법칙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절대적인 경지죠. 소비자가 펼친 공간은 표면적으로 분명 이 영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완전 주변을 싹 다 장악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설정과 묘사를 분석해보면 이것은 무결하고 완전한 4단계가 아닙니다. 소비자 본인의 일그러진 광기와 피에 대한 집착으로 억지로 비틀어 만들어낸 이른바 3.5단계의 반보 영역, 즉 불완전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 불완전한 영역이요. 만약 그가 온전한 4단계를 이룩했다면 아무리 고류 제일검 백무라 할지라도 단 한 방에 일방적으로 처박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완전함 때문에 소비자의 그 탁하고 끈적한 광기가 주변 공기를 더욱 숨막히게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면이 그 끈적한 불쾌감 속에서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드디어 우리 주인공 백연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뱉는 대사가 진짜 기가 막혀요. 야, 송장! 적당히 좀 해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짜증 섞인 외침 한마디죠. 맞아요. 그 외침이 소비자가 억지로 구축해놓은 끔찍한 죽음의 영역을 단숨에 균열 내버립니다. 극신에 도달해서 무결한 진원을 깨우친 백연의 그 순수하고 거대한 질량이 소비자의 탁한 기운을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짓눌러버리는 거죠. 저는 이 묘사가 너무 호쾌해서 진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검도 다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지면을 폭발하듯 박차고 나가서 돌진하는 백연. 아, 상상만 해도 아드레날린이 터집니다. 그 카타르시스의 근원이 바로 앞서 우리가 길게 논했던 벽을 부순 자의 압도적인 위움입니다. 편법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억지로 구축한 소비자의 탁한 기운이 14년 동안 단단하게 스스로의 그릇을 넓힌 백연의 순수한 질량 앞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무가 안배해온 맑은 진원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와, 진짜 쉴 틈 없이 달려왔네요. 오늘 탕골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작은 피로 물든 사내의 복수극이었지만 그 안에는 편법을 거부하고 한계를 깨부수는 철학적 무공 수령기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멸문된 왕족의 서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찾는 대신 벽 자체를 부숴버리라는 통쾌한 메시지가 진짜 오랜 여운을 남기네요. 네, 이 치열한 분석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홀로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흑막, 상보 광무궁은 애매하면 무조건 죽인다는 원칙을 가진 잔혹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백연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1년 먼저 산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4년 만의 하산이죠. 네, 14년 동안 단 한 방울의 피도 묻히지 않고 가장 맑고 압도적으로 별해진 백연의 맑은 진원이 저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탁한 정치판 한가운데 툭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백연은 세상의 탁함에 물들어 또 다른 괴물이 될까요? 아니면 그 압도적인 순수함으로 이 더러운 세상을 통째로 씻어내버릴까요? 와, 순수함과 탁함의 정면 충돌. 이거 다음화 결제가 너무 시급해집니다. 이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각자의 머릿속으로 마음껏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짙은 여운과 함께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새롭고 흥미진진한 지식의 조각들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